제 작은 아이가 무려 4살 때까지도 언어 지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 아이인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들려달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느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극히 정말 100%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런 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움직인 행동입니다. 지금 제 생각이 맞다라고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나를 따라 해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제가 느린 아이를 키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그저 저의 지난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저의 경험은 정말로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내 방법이 옳아, 닥치고 나를 따라해. 진짜 1도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악플은 무서워요. 또 서론이 길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작은 아이는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태반 박리라는 출산이 되기 전에 태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주 급박하게 빨리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그렇게 빨리 낳았더니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대학병원에 가보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이 지날 때까지도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것이 15개월 이후입니다. 또한 말이 되지 않더라고요. 4살 때까지 언어 지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읊었던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언어 지연은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확연히 느낄 수 있었고 좀 많이 늦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병원에 가서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았고요. 언어 치료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확연히 언어 지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 검사를 맞지 않은 이유는 4가지 이유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 전체가 언어가 좀 느린 집안이었습니다. 제 형제가 4명인데요. 4명 다 언어가 좀 느렸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언어도 느렸을 뿐더러 다른 분야에서도 다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수군거리기를 저 위에 김씨딸 둘째가 바보라더라 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답니다. 친정엄마가 한글을 아무리 가르쳐도 한글을 전혀 떼지 못하고 8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고요. 글자를 모르는 채로 8살, 9살을 또 제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4명의 형제는 물론이고 저 또한 정상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작은 아이에게 갔는갑다 싶어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큰 걱정이 안 됐습니다. 엄마 아빠 두 유전자를 모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이니까 뭐 당연히 나를 닮아서 말을 넣는구나라는 좀 생각 때문에 좀 조급증이 덜 났고요. 두 번째는 또래들보다 4살까지 말이 확연히 느렸지만 한 해 한 해 그 전해보다 올해가 조금씩 늘고 있음이 눈에 조금 보였거든요. 예를 든다면 물 주세요를 처음에는 무 하다가 그 다음 해는 물 하다가 그 다음 해는 물주 이렇게 느리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또 안심을 했고요. 세 번째, 저의 직감인데요. 저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지 않습니까? 아이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병원부터 데려가고 싶지요. 그런데 제 직감적으로 아이는 좀 느릴 뿐이지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말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제 판단이 틀릴 수 있겠죠. 제 판단을 믿고 아이를 방치할 수는 없죠. 좀 더 일찍 병원을 데려갔다면 더 빨리 나았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저의 말이 너의 직감을 믿고 병원에 데려가지 마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직감을 믿었던 이유는 제 성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저의 결정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혹여 조금 제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고요. 또 직감도 좀 잘 맞고요. 그런 저의 직감으로 또 병원을 데려가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당시에 중소기업에 혼자 외벌이로 남편이 우리 가정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뭐 병원을 가고 언어 치료를 받을 정도의 여윳돈이 전혀 없었고요. 그 이유도 컸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받는 언어 치료로 아이가 월등히 언어가 늘 것 같지는 않았고요. 종일 하루 24시간 붙어 있는 엄마의 노력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아이에게 언어 자극을 좀 많이 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언어 치료가 시작이 된 거지요. 자료를 찾고 책을 좀 읽고 아이에게 엄마표 언어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마표 언어 치료의 핵심은 수다였습니다. 수다. 언어 자극이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아이에게 많은 수다를 떨어주고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고 어설프지만 아이의 말을 경청해주면서 그 시기를 보냈고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언어 자극의 일환이었지요. 그래서 첫째보다는 둘째에게 책 육아도 더 신경을 써서 읽어줬습니다. 자, 제가 작은 아이에게 해줬던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에게 언어를 확장해서 말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물 주세요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엄마 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럴 때 5살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절대로 면박 주지 않았고요. 긴 문장으로 말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엄마 물 라고 말하는 아이를 지그시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자, 확장을 해서 말했습니다. 물 달라고? 라고 한번 되물었고요. 그때 작은 아이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 민강이가 목이 마르구나. 자, 그러면 시원한 물 드릴까요? 뜨거운 물 드릴까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드릴까요? 어떤 물을 드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확장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을 해줬습니다.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 그 단어를 듣게 되니까요. 아이가 말이 느려도 엄마는 알아듣죠. 알아듣는다고 해서 엄마 무 해서 물만 떡 주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확장해서 말을 해주시면 아,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그 단어를 또 한번 듣게 되는 거지요. 물론 듣는다고 곧바로 따라하진 않습니다만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달라 할 테니까요. 그것이 누적이 돼서 어느 날 폭발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저는 작은 아이에게 유아어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성인의 언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면 우리 민강이 짜증났어 라는 말보다는 우리 민강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구나. 엄마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속상했구나.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아이에게 계속 써줬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주다 보면 아이가 그 말이 뭐야? 라고 되묻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물을 때 민강아, 속상하다는 말은 네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뭐 걱정이 되거나 이렇게 마음이 좀 뭔가 불편하고 우울한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거야.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지. 라고 또 언어를 확장해서 말해줄 수 있겠지요. 아이가 언어가 느리고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풀어서 유아어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어른의 언어를 쓰시면 그것이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마시고 아이가 몰라서 되묻는 말에 또 확장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칭찬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말을 너무나도 잘하지요. 그런 아이들을 보다가 내 아이를 보면 정말로 한심하고 등신 같고 속이 뽀글뽀글 올라오기도 하실 겁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렇게 말 빠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왜 말을 그렇게 단답형으로 하느냐며 윽박 지르기 시작하시면 정말로 아이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것이 더 위축이 돼서 더 말문을 막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한심하게 보거나 닥달하거나 속상해하는 표정을 짓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말이 늘었다며 폭풍 칭찬하셔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제 작은 아이가 8살 때였습니다. 학교를 갔다 온 아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오늘 짝지가 바뀌었는데 그 짝지에 하는 행동이 참 바람직하지 않더라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8살 때. 제 생각에는 보통 아이들이라면 엄마, 내 짝지 이상해, 내 짝지 싫어 라고 말했을 텐데 내 짝지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해 라고 말하길래 제가 진짜 날뛰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 진짜 어려운 말인데 그 단어를 어떻게 알았어? 와, 너무 멋지다. 어쩜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는 거니? 와, 말 너무 잘한다 내 새끼.
이렇게 단어 하나에도 폭풍 칭찬하면서 바로 어제까지도 16년 동안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16살 중3이 된 작은 아이는요, 지금 제 눈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사실은 말 엄청 잘하는데요. 제가 너무 재수없게 자식 자랑이 많아서 오늘은 요까이만 하겠습니다. 자식 자랑 아니고요. 저는 책류가 자랑입니다. 책류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래 됐다고 100% 믿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물은 100도에 끓지만 불행히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끓는 점이 다르지요. 50도에 끓는 사람도 있지만 2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끓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1000도가 되어야 끓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 기꺼이 10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줍시다. 왜? 이 세상에서 내 아이를 기다려줄 유일한 사람, 우리는 엄마라는 사람이니까요. 좀 느릴 뿐 끓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혹이요, 끓지 않는다 하더라도 끓지 않는 그 미지근한 물도 괜찮습니다. 왜? 내 소중한 자식이지 않습니까?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부모이지 않을까요? 내일 봅시다.